예, 3D Max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품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3D Max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3D Max의 일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Max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메뉴바를 보셔야 돼요. 자, 메뉴바를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이 붉은색 계열이 메뉴바입니다. 자, 맥스를 실행하고 저장하고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메뉴바는 비단 3D Max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 그래픽 디자인 관련된 그런 툴들도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뉴바 먼저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여기 메뉴바, 자, 저장,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맨드 패널, 그리고 4개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뷰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뷰포인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트, 자,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이렇게 툴바가 나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툴. 자, 이런 것들은 그 렌더링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뷰포트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포트.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서 뷰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4개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뷰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개의 뷰포트는 필요 여부에 따라 3개, 2개로도 가능히 하고요. 그리고 1개로도 가능한 그런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뷰포트 중에 탑뷰, 그리고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뷰포트에 내가 보고 있는 뷰포트 탑뷰를 보시면은 여기 탑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노란 박스가 생기고요. 노란 박스가 생기면은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노란 박스 같은 이 뷰포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은 내가 뷰포트에서 그렸지만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거,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탑뷰의 뷰포트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클릭을 하시면은 뷰포트뿐만 아니고 뭐 카메라 뷰라든가 백 뒤에서 보는 뷰, 라이트 뷰, 레프트 뷰, 프론트 뷰, 뭐 이런 뷰포트를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자,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제가 이 뷰를 자, 탑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T. 자, 그리고 뭐 프론트 L. 단축키가 지정이 된 것도 있고 지정이 되지 않은 것도 있네요. 자, 그럼 내가 탑뷰에서 얘를 레프트로 보고 싶다. 그럼 L. 자, 그리고 프론트 F. 퍼스펙티브 P. 자,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뷰포인트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뷰포트는 4개. 자, 이렇게 1개, 2개, 퍼스펙티브, 자, 레프트 뷰, 이렇게 4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널리 사용되는 뷰포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네이버 게이트 툴입니다. 네이버 게이트 툴. 자, 네이버 게이트 툴. 자, 네이버 게이트 툴은 네이버 게이트 툴은 이 뷰포인트를 내가 사용하기에 쉽게 혹은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툴입니다. 자, 작업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들이 네이버 게이트 툴의 활용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포토샵이라든가 캐드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명령어들, 박스라든가 스피어라든가 이런 도구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구들을 그리는 이 화면, 뷰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업이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을 너무 작게 보면 작업이 좀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게이트 창을 쉽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박스를 그렸습니다. 자, 여긴 탑뷰. 자, 여기는 F, 프론트 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그리드는 필요할 때면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자, 필요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키보드 단축키 G입니다. 자, 키보드의 단축키 G. 자, 그리드입니다. 격자 무늬의 그리드는 키보드의 단축키 G를 누르시면 그리드가 한번 누르면은 그리드가 뜨고 한번 누르면은 그리드가 없어집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 값은 그리드를 G를 눌러서 없애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바닥이고 어느 게 윗면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생성해 놓고 켜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자, 먼저 돋보기 툴입니다. 돋보기 툴. 자, 돋보기 툴을 화면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돋보기 툴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시면은, 자,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대상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최근에 나오는 윈도우 버전의 프로그램들은 아이콘들이 나오죠. 아이콘들이 여타 프로그램들하고 호환되는 것도 많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아이콘, 자, 돋보기구나 라는 그래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게 돋보기 툴이구나. 자, 여기는 화면이 4개 있고요. 돋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줌 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4개의 줌을, 4개 화면을 동시에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줌올 기능 같은 경우는, 자, 줌 기능 같은 경우는 키보드의 롤키, 자, 서리 버튼의 중간에 롤입니다. 롤키를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돌리면은 줌인, 줌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롤키를 사용하시면 굳이 이렇게 줌 키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줌 익스텐드. 자, 줌 익스텐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을 꼭 누르면요, 줌 익스텐드 셀렉션. 자, 이렇게 화면이 꽉 차 보이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다시 줄이겠습니다. 자, 줄이고. 자, 올 셀렉션이네요. 줌 익스텐드 올 셀렉션. 자, 한번 클릭을 하면은 4개의 뷰에 있는 대상이 화면에 다 꽉 들어서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툴은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또 카메라 뷰로 변신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시도를
자, 투시도를 표현할 때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2D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면 X와 Y축을 사용을 하는 평면도 뷰에서는 자, 이렇게 윈도우로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XYZ축을 사용하는 퍼스펙티브에서는 자,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고, 자, 바로 옆에 있는 손바닥, 자,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커서 화면을 벗어났을 때 혹은 작을 때 이미지를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줌 내비게이터 창은 대상이 움직이지만 대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바로 옆에 회전을 해볼게요. 자, 대상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대상은 제자리에 있고 대상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대상을 선택을 하고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 이 박스라는 오브젝트 대상이 자,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X에서는 마이너스 13, Y에서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4, 2. 자, 그럼 내가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상을 찍어 볼까요? 자, 그래도 움직여도 이 XY 좌표 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줌 익스텐더는요, 줌 익스텐더라든가 내비게이터 창은 대상을 움직이지만 대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화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비게이터 창과 메뉴 툴에 나오는 무브하고 로테이트는 차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위에 메뉴 툴바를 설명을 할 때 다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화면에 꽉 차는 겁니다. 맥시멈. 자, 이미지가 작을 때 자, 화면에 꽉 채우는 거죠. 화면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단축키로는 자, 단축키도 많이 있습니다. 자, Alt W입니다. 자, Alt 플러스 W는 우리가 단축키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화면 확대입니다. 화면 확대. 자, 본격적으로 3D Max에 대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부분 내비게이터 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난 후에 작업을 진행하셔야지만 작업하는 효율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줌 익스텐드 올도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은 자, 맥스의 꽃입니다. 3D 맥스의 꽃인 자, 여기 바로 커맨드 패널입니다. 커맨드 패널. 자, 맥스 외 기타 3D 프로그램 중에 뭐 인벤터라든가 3D가 포함된 뭐 오토캐드라든가 이런 작업을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커맨드 창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커맨드 창에서 도형이라든가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도형을 만드는 지오메트릭 부분, 변경하는 모디파일 부분, 자, 그리고 축에 대한 설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 자, 커맨드 패널은 정말 복잡하고 많은 메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3D 도형을 만드는지, 기본 도형을 만드는지, 도형 타입이 무엇인지, 오브젝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편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도형을 떼었다 붙일 때 오브젝트의 어떤 속성이 뭔지, 자, 대부분의 작업이 오른쪽에 구성되어 있는 커맨드 패널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따라서 커맨드 패널은 한꺼번에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3D Max의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자, 커맨드 패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무적인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자, 위쪽에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비게이트 창가요. 자, 내비게이트 창. 자, 내비게이트 창과 자, 내비게이트 창은 도움을 주는 툴바들입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패널. 자, 커맨드 패널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형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 자,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위쪽에 move, rotat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ove, rotate. 자, 그리고 select object 툴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화면에 있는 대상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는 박스가 있죠. 박스. 자, 박스라는 걸 우리는 이게 박스라고 인지를 하지만 프로그램은 얘가 박스라는 것보다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대상.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뭔가?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예로 박스뿐만 아니고 스피어, 원형은 굴을 하나 그랬습니다. 자, 그럼 내가 대상을 박스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트 창 같은 경우는 화면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움직이고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박스로 움직이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 박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디로 선택을 하냐 하면 자, 여기에 자, 이름을 보면은 select object, 선택하라 대상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select object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실행할 때 대상에 갖다 놓으면은 툴바 모양이 변합니다. 툴바 모양이 변할 때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select object를 선택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옆에 테두리에 자, 이거는 표현하는 설정 값이 있습니다. 테두리 박스에 기준목 박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상의 박스가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고요. 자, 그리고 축이 X, Y 축이 이 박스를 기본적으로 만든 축의 기본에 들어갑니다. 자, 박스를 만들 때는 자, 박스를 내가 만들 때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박스 하부의 중앙이 이 박스의 기준입니다. 이 박스의 하부 여기가 셀렉트 베이스 포인트죠. 기준점. 여기가 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의 센터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자, 셀렉트 오브젝트입니다. 자, 셀렉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또 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 네임. 자, 이름이 내가 선택한 거로 변합니다. 스피어. 자, 박스. 자, 그러면 내가 이 박스를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움직인다? 이건 아니죠. 이건 화면을 움직이는 거고, 박스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대상을 선택하고 자, select and move입니다. 선택된 걸 움직이겠다. select move를 하면은 축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축의 변화가 있고요. 마우스를 내가 축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노란색이 뜨죠. 노란색이 뜨는 게 오쏘기는 직선 기능입니다. 자, 노란색이 뜨면은 X축으로만 움직이고요. 자, 마우스를 Y축에 갖다 놓으면은 Y축으로 움직입니다. 자, Z축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x, y축 혹은 yx의 가운데에 놔두면은, 자, 이거는 자유이동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자, 로테이터도 똑같습니다. 로테이트도 자, 이렇게. 자, 로테이트는 축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셀렉트 오브젝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원형이 나옵니다. 원형이 크게 XYZ 축입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노란불이 들어오고요. 노란불에 따라 회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브하고 여기에 나오는 무브와 로테이트는 내버게이트 창에 나오는 이동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동을 하고 싶은데, 자,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렇게 언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컨트롤 Z입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자, 언두 리두 기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리두, 언두. 자, 뒤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자, 이렇게. 자, 언두 리두 기능은 설정값에 따라 뭐 100개, 20번, 기억은 뭐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너무 많은 메모리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기본 설정값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탑뷰에서 작업을 해 볼게요. 탑뷰. 자, 탑뷰. 자, 내가 이 박스를 오른쪽으로 X축으로 100만큼 이동하고 싶다. 자, 그러면 셀렉트를 하고 무브를 누르고 X축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100만큼 가고 싶어요. 100만큼. 이렇게 오토캐드라든가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다가 3D Max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수치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동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얘를 선택하고 무브에 마우스 오른 클릭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수치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윈도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윈도 창이. 자, 윈도 창이 떠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월드 좌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월드 좌표. 자, 월드 좌표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월드 좌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축을 기점으로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설정되어 있는 축을 기점으로 이 오브젝트가 이만큼 이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화면에서 옵셋 이동이죠. 스크린 내에서의 옵셋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X축으로 100만큼 이동하겠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0이라는 숫자가 픽셀이 될 수도 있고요. 미리가 될 수도 있고 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정하는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X축으로 100, 자, Y축으로 100, 자, 이렇게 숫자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로테이터도 똑같죠. 로테이터도 자, 숫자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불어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Select and Uniform Scale. 자, 스케일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이 쪼매난 게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지금 따라 붙는 거는 포토샵에서도 이게 있죠. 작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 거는 꼭 누르시면 밑에 다른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툴바가 더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 것들은 꼭 눌러 보시면은 다른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자, 메인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 위쪽에 나오는 셀렉트는 3개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 때 메뉴 툴바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커맨드 판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